안녕하세요. 아트NYC에서 제공하는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지금 뉴욕은 아트페어 시즌이 돌아와서 곳곳에서 전시와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아트페어 현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뜨거운 미술 시장의 작품 가격도 알아보고 아트페어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트페어는 여러 갤러리가 연합해서 미술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은 서울 코엑스나 부산 백스코 등에서 많은 종류의 큰 전시회나 페어가 열리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뉴욕에서는 강가를 중심으로 피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을 선착장으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시장이나 공원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제비센터라는 곳도 있어서 대형 이벤트나 전시를 열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곳에서 아트페어가 많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시회, 엑서비션, 박람회, 엑스포, 페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시회는 서비스나 상품, 기술, 문화 등을 상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는 것인데요. 업체와 연결되기도 하고 고객을 직접 만나기도 하죠. 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문화와 산업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내어서 열리는 국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어는 전시회와 비슷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고 팔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일반 전시와는 다르게 그림을 그냥 보러 오세요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림을 사가세요 하는 행사입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갤러리나 작가가 아트페어에 한번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전시는 보통 5일 정도로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갤러리스트들에게 이곳은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아트페어는 1913년 뉴욕에서 시작된 아모리쇼입니다. 1913년 뉴욕에서는 제69연대의 병기고에서 유럽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큰 규모의 전람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전시가 열린 장소의 이름을 따서 아모리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시는 세잔느 고흐를 비롯해서 포비즘, 표현주의, 큐비즘에 이르는 현대미술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공개된 획기적인 전람회였습니다. 지난 영상 제11강 그림 어디서 살까에서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보시면 프로필 카테고리에서 가장 큰 전시가 바로 아트페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아트페어에서 아트 컬렉팅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트페어는 페어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기도 하고 갤러리 연합이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작가연합 또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트페어 조직위는 부스를 전시 참여자에게 팔아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거의 1년간 행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 홍보, 또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렌트비, 부스 제작비 등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죠. 그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질이 높은 행사일수록 부스의 참가비는 비쌉니다. 작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페어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보통 아트페어는 갤러리에게 참가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갤러리는 참여 작가를 선정하고요. 참여 경쟁이 높은 인기 페어의 경우에는 갤러리 선정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참가비를 내는 건 갤러리인데 말이죠. 지난해 아모리쇼를 방문한 관람객의 숫자는 57,000명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이름난 갤러리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모으는 건 쉽지가 않죠. 이것이 갤러리가 자금 출혈을 감당하고서라도 아트페어에 나가려는 이유입니다. 아트페어에 나가지 않으면 작품을 알릴 기회도 판매할 기회도 적어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갤러리가 작가에게 돈을 받고 부스를 적당히 임대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최 측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합니다. 아트페어 몇 번을 나가면 갤러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거든요. 이유는 실제로 판매 이윤을 내는 갤러리가 몇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작품 몇 개를 팔았다고 해도 아트페어에 참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면 다행인 갤러리들이 대부분이죠. 반면에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원하는 작품을 손에 넣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격이 비싸고 유명한 작품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때문에 아트바젤에서는 사전 입장이 가능한 VIP 티켓을 가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종이를 소재로 한 작품과 에디션 중심의 페어, 아트 온 페이퍼, 그리고 개인전이나 2인전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볼타쇼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줬네요. 알렉스 카치의 우산을 든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소더비 경매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낙찰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에디션 작품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아트 온 페이퍼에서 이렇게 우산을 든 여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18,000불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알렉스 카치의 작품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가격입니다. 네, 또 다른 알렉스 카치의 작품 아다. 알렉스 카치의 에디션 작품이 정말 많았습니다. 알렉스 카츠는 에디션을 많이 제작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에디션을 좀 중심으로 많은 작품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더욱 에디션 작품이 많이 출품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알렉스 카츠가 현재 좀 많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대에 구입할 수 있는 사진작가의 작품도 눈에 띄었고요. 미국 큐비즘을 대표하는 작가죠. 이미 작고한 작가인데 마이클 로우의 오래된 스케치 작품들이 나와서 눈에 띄었습니다. 가격은 한 프레임당 1250불 정도로 책정되어 있네요. 이번엔 볼타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볼타쇼는 개인전이나 2인전을 위주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규모는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시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작가는 스페이스 776 갤러리로 출품한 제나권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86년생으로 한국 출신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작품은 퀄리티나 잠재력, 그리고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떤 철학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10,000불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작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트페어에 오면 이전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작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그런 작가 작품들의 가격대를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가도 알아볼 수 있고, 새로운 작가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축제 분위기도 즐길 수 있고,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의 현장 잠시나마 둘러보았고요. 네, 직접 관람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